안녕하십니까. 28강 ITQ 갓계산 함수 영역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과정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맥스, 민, 미디엄 함수까지 배웠고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가지고 게임의 평균 수익금 구하기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파일을 좀 더 준비해 보았거든요. 자, count if부터 한번 해볼까요? count if. 자, 함수식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count if. count if 함수가 어떤 함수였느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count는 개수를 센다라는 count하다, 세다라는 뜻이잖아요. count 함수. 세다라는 건데 뒤에 if가 와서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셀의 개수들 구하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입니다. 자, 형식이 이런 형식이었죠? 증오로 시작해서 함수명 입력하고 괄호 안에 인수가 들어가는데 영역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이 영역 안에서 구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사용 예시가 count if를 주었을 때 자, A1부터 A5까지의 범위 중에서 서울이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였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면 B1부터 B5까지의 범위 중에서 10보다 크거나 같은 10 이상인 셀의 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들이 와야겠죠? 10보다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 숫자들이 와야 10보다 큰지 작은지를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는 숫자 값들이 올 거예요. 자, count if 함수인데 C1부터 C5까지의 범위 중에서 자, 크거나 같은 숫자, 크거나 같은 거를 구할 건데 동시에 그 값의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자, 충족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C1부터 C5까지의 범위 중에서 에버리지라고 해서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평균의 C1부터 C5까지의 평균의 값이 값 이상인 이 값에서 이상인 그러니까 C1부터 C5까지의 셀 중에서 평균 이상인 수를 구하는 함수. 개수입니다. 개수.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자, count if 함식은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지금 대한님부터 호동님까지 5명의 사람이 있는데 각각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점수들 중에서 90점 이상의 셀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90점 이상의 셀의 개수를 하나씩 지금은 별거 이렇게 범위가 작기 때문에 금방 세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를 다 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범위가 너무나 많을 때 그럴 때는 직접 세기가 어려우니까 count if 함수를 써서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90점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건이 될 것이고 셀의 범위는 이만큼이 되겠네요. 셀의 범위는 B열 2행부터 D열 6행까지가 되겠네요. 자, 셀의 개수를 한번 구하러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수식 작성은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수식은 여기에서 커서를 두고 커서를 여기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저랑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클릭 한번 했죠? 클릭했죠?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오셔서 여기도 클릭해 주세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커서가 반짝반짝하고 있을 겁니다. 셀은 2열 팔행이 선택된 상태에서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셀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아까 확인하셨던 count if 함수가 들어가면 된다. 자, count if 함수가 들어간다. 자, count if 이게 왜 이렇게 샵 모양이 나타나냐 하면 저희가 count if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난 거예요. 저희는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이 내용은 지우고 다시 작성하도록 할게요. 대문자로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편하게 바로 대문자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괄호 열고 count if 입력하셨나요? 저 t가 2번 들어갔네요. t 하나 지우고 자, 범위를 지정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써주고 있어요. count if 다음에 범위가 와야 되는구나. 자, 범위는 셀에 범위를 넣으면 되겠죠? 자, B열 2행부터 B열 85점, B열 2행 85점부터 D열 6행까지 강호동님의 수학점수 80점까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B열 2행부터 D열 6행까지 범위를 넣어주시고요. 범위가 들어가면 다음 인수는 무엇으로 구분한다? 쉼표로 구분을 한다. 자, 쉼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쉼표 입력.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을 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조건을 주라는 뜻인데요. 자, 조건은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니까 90점 이상이라고 하면 이 범위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저희도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돌아가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90점 이상이니까 9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기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양 옆에 이렇게 큰 따옴표 잊지 마시고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90점 이상이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를 구하도록 설정이 되었네요. count if에서 셀의 이 범위 설정하시고 인수 구분하시고 90점 이상인 셀 90점 이상이다 라는 이 수식 설정 조건까지 다 완성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셀을 이 수식은 여기까지 보이고 있는데 컨트롤 플러스 물결표 컨트롤 물결표 눌러보시면 수식 자, 이렇게 수식 잘 입력된 거 보이시죠? 수식 입력 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D열 2행부터 D열 6행까지 쉼표로 구분하고 큰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뭐보다 90점보다 라고 하는 이 수식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엔터 눌러볼까요? 여기 커서 두셔도 되고 자, 엔터 눌러서 몇 개인지 세볼까요? 6개라고 나오네요. 수식의 값이 90점 이상의 셀의 범위를 이 범위 내에서 90점 이상의 셀들의 값이 6이라고 도출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다시 한번 수식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나오네요. 수식 지금 여기 이만큼까지 잘렸는데 수식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돼요. 그죠? 자, 컨트롤 물결표 다시 눌러서 돌아갑니다. 아까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자, count if 어떤 수식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함수예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count라고 하지 않고 if를 붙여서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SUMIF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SUMIF. 자, SUMIF 함수 학습을 들어가서 SUMIF 함수 자동으로 SUMIF 함수에 대해서 볼까요? 자, SUM이라고 해서 우리 첫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SUM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죠. SUM 함수. 그런데 뒤에 if를 붙여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만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SUMIF 함수.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합계를 구하는 것은 SUM 함수였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if를 붙여서 SUMIF 함수로 사용하면 되겠죠. 형식은 SUMIF 이렇게 넣고 조건 영역이 들어간 다음에 조건에서 합계를 구할 영역을 이렇게 쓴다. 자, 이 조건이 어떤 영역, 조건 영역과 합계를 구할 영역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UMIF 함수를 넣어서 A1부터 A5까지의 셀 범위 안에서 서울이라는 텍스트가 입력된 행에 C1부터 C5까지의 셀의 값을 더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른 예시도 본다면 B1부터 B5까지의 셀 범위 중에서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의 D1부터 D5까지의 셀 값을 더한다. 총합을 구한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직접 이렇게 풀어봅시다. if 함수 구하는 문제로 왔는데요. 자, 고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를 구하래요. 고학년 학생. 자, 보니까 고학년이 있고 저학년이 따로 있네요. 그죠? 그러면 범위는 이 A1부터 A1의 2열 2셀부터 이렇게 끝까지 가서 A1부터 A열 2행부터 고학년 2셀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총점까지의 셀이 되겠네요. 그죠? 총점까지의 셀이 될 겁니다. 죄송해요. A1 여기 처음의 범위가 이만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의 범위를 이 값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총점의 범위 값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값이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총점을 구하는 SUMIF 함수에서 첫 번째 범위는 A열 2행부터 A열 6행까지가 될 거예요. 자,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총점 합계 옆에 이 셀을 클릭하시고 수식은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셀 클릭 여기 하셨으면 커서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커서는 여기에 넣어주세요. 커서 클릭하시고 자, SUMIF 함수 써야겠죠? 합계를 구하는 함수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등호 입력하시고 SUMIF 함수 넣겠습니다. 가로 안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range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가 먼저 들어가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 조건은 뭐예요? 고학년 학생이죠? 고학년 학생. 자, 고학년 학생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되니까 A열 2행부터 6행까지 셀을 범위로 넣을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건은 뭔가요? 조건은
네, 이 범위 안에서 고학년이었죠? 이 범위 안에서 고학년이었죠? 자, 고학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 주고요. 이렇게 되겠죠. if 범위로 들어갈 곳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쓰셨나요? 그 다음에 들어갈 sum range라고 해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요. 합계를 구할 범위. 자, 합계를 구할 범위 한번 해볼까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총점을 구하는 거니까 총점 셀에 해당하는 240셀부터 250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쳐주시면 되겠네요. 드래그해서 자, 자동 입력 되었죠? 그런 다음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가로 닫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닫고. 자, 함수식에는 오류가 딱히 없네요. 자, 저희가 알아야 될 범위가 이 범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드리면 여기 첫 번째 들어오는 범위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 그런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써주시고 조건은 이렇게 어떤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수식이 되어서 어떤 값보다 크거나 작다, 같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조건은 합계를 범할 여기에 들어오는 범위는 조건이 아니라 범위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오겠네요. 자, 엔터 눌러서 값이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볼까요? 자, 값은 760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760이 나오나? 자, 고학년들이 지금 1, 2, 3, 3명이 있네요. 자, 각각 240점, 270점, 250점이 있네요. 자, 엑셀을 이용해서 자동 계산을 한번 하도록 할까요? 여기에 수식을 이용해도 되고 sum 함수를 이용해도 되는데 수식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240 더하기 270 더하기 250이었네요. 240, 270, 250이니까 자, 엔터 쳐볼까요? 네, 값은 750입니다. 이 셀이죠? 고학년의 3명 값의 총점이 240, 250, 260, 250이었는데 각각 다 더하니까 760. 저희가 입력한 수식표고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하나하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총점이 달라지면 각각 찾아가서 이 값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이 270이라고 하는 셀의 값이 270이 아니라 100점이 되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590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직접 입력한 760이라는 이 셀은 여기를 찾아서 100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값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엑셀이 편한 이유가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면 자동으로 함수를 입력한 부분은 값이 따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편한 거예요. 그죠? 다시 270으로 돌아오면 760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가 문제 풀었던 엑셀 파일을 여셔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count if와 sum if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입력해서 함수 수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작업했던 엑셀 프로그램 켜주세요. 다 켜주셨나요? 네, 다 켜셨나요? 자, 평균 수익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출력 형태를 보시면 문제에서 평균 수익금에 대해서 count if 함수, sum if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 수익금을 구하여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은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들에 대해서만 평균 수익금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설정하는 이 수식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엑셀 프로그램 문제로 돌아와서 이 셀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2열 14행이네요. 2열 14행. 여러분, 함수를 구할 때 평균 구하는 함수는 average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네, 이렇게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가 있습니다. 인수는 뭐 숫자나 배열, 이름, 문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참조 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까지 친절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해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합계와 여기 보시면 평균 수익금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를 보시면 sum if와 count if를 사용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고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였어요. 그죠? 자, count if와 sum if 함수를 각각 구해서 합계를 개수로 나누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균이 되겠죠? 자, 합계 나누기 개수.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수 이거 각각 구해서 나누기만 해주면 되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한번 각각 구해볼까요? 여기에 sum if 함수 구하고 개수는 여기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해볼게요. 합계 개수.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 수식 직접 써볼까요? count if sum if 들어오면 되겠죠? 자, 수식은 여기에서 count if, 자, sum if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등호 직접 입력하신 다음에 sum if 입력하시고 가로 안에 자, 조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와야 되는 범위는 어떤 범위예요? 첫 번째 들어오는 범위 첫 번째 들어오는 범위는 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가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 어떻게 입력을 했었나요? 저희는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서비스된 합계 범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서비스 시작열 가서 보시면 서비스 시작일 H열에 가서 보시면 이 열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0년 이후에 서비스 시작 H열입니다. 여기가 H열에
2010년 이후에 시작된 서비스된 게임들을 찾을 거니까 2010년 이후 1월 1일 이후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는 HR 5행부터 HR 12행까지 범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HR 5행부터 HR 12행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수 구분을 위해서 쉼표 넣어주시고 크리터리아라고 해서 조건 크리터리아라고 해서 조건을 여기에다 들어가시면 되는데 2010년 이후의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니까 자, 수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야 되죠. 수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 2010년 1월 1일과 같거나 그거보다 큰 수식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인수는 쉼표로 구분하니까 여기에 쉼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서 쉼표 입력. 썸이프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 입력했고 조건을 입력했고요. 자, sum range 인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을 구할 셀 범위로 들어갈 거예요. 자, 셀의 범위가 수익금이 되겠죠? 수익금. 자, 수익금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여기네요. F열에 217부터 163까지 이 셀들의 범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수익금이니까 저희 문제에서 수익금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균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평균은 이렇게 합계 나누기 개수로 구할 거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로 구할 거니까 일단 수익금을 넣어서 직접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닫고 닫고 여기에 이렇게 이 수익금은 왜 빨간색으로 범위 처리가 되었나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이 수익금이라고 이름 정의 기능을 이용해서 1번 문제에서 풀었죠? 이 범위에 대해서 이름이 수익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범위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217부터 163까지의 범위가 직접 이렇게 수익금이라고 써주면 범위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값이 도출이 된다. 1029라고 나오네요. 그죠? 1029까지 나오시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셀을 여기다 선택을 하고 직접 이 등호를 입력해서 카운트 if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 함수 입력하셨나요? 카운트 if 함수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네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자, 개수를 구하는 함수 카운트 함수인데 뒤에 조건이 따로 있다면 if가 붙여져서 카운트 if 함수로 지정한 범위 내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카운트 if 다음에 등호로 가로를 넣어서 범위 다음에 범위 레인지라고 있죠? 레인지 범위 다음에 쉼표 인수 구분하고 크리터리아 넣어서 조건 확인하고 닫기 하면 되겠죠. 자, 범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범위가 네, 레인지 입력칸에 레인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 칸에 이 부분에 자, 셀들의 개수를 구하려는 영역이 들어가면 되겠죠.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 조건에 맞는 셀들의 개수를 구하려는 영역. 다시 한번 조건에 맞는 셀들의 개수를 구하려는 영역. 자, 여러분이 작성하신 표를 보시고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예요? 셀의 개수를 구하려는 영역, 수익금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이만큼의 영역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만큼의 영역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HR 5행부터 HR 12행까지 조건에 맞는 셀들의 개수. 자, 조건이 뭐예요? 저희가 찾는 조건은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의 개수죠. 자, 서비스 시작 H열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HR 5행부터 HR 12행까지 직접 선택을 하시고 직접 이렇게 잘 이쁘게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인수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하니까 쉼표 넣겠습니다. 쉼표 넣고 크리터리아라고 해서 이 부분에 조건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조건은 2010년 이후를 찾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가 들어와야 되고 2010년 1월 1일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조건은 2010년 1월 이후기 때문에 2010년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자, 잘 입력하셨으면 엔터를 쳐서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엔터. 4개가 나왔네요. 4개. 자,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직접 한번 세볼게요. 5열부터 12행까지. 여기가 5열 12행입니다. 2012년 이후에 시작된 서비스를 찾으면 되니까 그 이전 거는 해당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2014년, 2010년 이후죠. 2010년 1월 1일 이후죠. 8월 12일이니까 이후 맞습니다. 자, 2010년 이후네요. 12년이니까.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니까 2012년까지 맞아요. 그럼 개수가 모두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그 개수는 저희가 설정한 조건에 맞는 개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if에 만족하는 개수. 셀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4다. 개수는 4다.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문제는 average라고 따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count if가 sum if 함수를 직접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함수를 구한다면 합계 나누기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합계 나누기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29 나누기 4 이렇게 직접 숫자를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죠. 저희는 도출된 결과 이 숫자를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쓴 수식을 가져다 써야겠죠. 각각 수식을 입력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풀겠습니다. 자, 합계 구하는 함수 뭐였습니까? sum if. 자, sum if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첫 번째 와야 되는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로 와야 되는 조건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 첫 번째 와야 되는 레인지에 와야 되는 범위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가 와야 됩니다. 자, 범위가 어디였어요? 범위가 셀의 범위 HR 5행부터 HR 12행까지였습니다. 이렇게 HR 5행부터 HR 12행까지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합계를 구할 거냐?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의 수익금 평균은 아직 안 하고 지금 하는 중인데 나누기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통해서 합계 평균을 구할 거예요. 합계에 대한 수식만 직접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를 통해서 개수 입력하고 해서 평균을 구할 거니까 지금 합계 여기에서 입력한 수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sum2 다음에 조건은 만족하는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의 범위가 어디다? HR 5행부터 HR 12행까지 서비스 시작의 셀 범위가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네,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찾아주세요. 범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가죠? sum2 괄호를 통해서 레인지의 인수 구분을 할게요. 바로 여기 쉼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쉼표 입력. 쉼표로 인수를 구분하고 나니까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크리터리아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조건은 뭐였어요? 2010년 이후가 되겠네요. 2010년 이후. 자, 수식 작성을 할 거예요. 2010년 이후. 크거나 같다. 2010년 이후보다 크거나 또는 2010년 이후와 같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2010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2010년 1월 2일이면 어때요? 1일보다 크죠? 그래서 크거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크거나 또는 2010년 1월 1일과 같다. 이렇게 등호를 입력해서 수식을 잘 넣어주시고 인수 구분을 위해서 쉼표 들어가고 쉼표 들어오고 나니까 sum range를 입력하게 되네요. 자, sum range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수익금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있으니까 수익금이라고 이름 정의했던 부분이 어디예요?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에 대해서 직접 입력이 되겠네요. 자, 드래그만 했더니 수익금이라고 자동 입력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수익금이라고 자동 입력이 되었나요? 네, 이름 정의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수익금이라고 직접 입력했잖아요. 어떤 범위에 대해서 드래그해서 설정한 다음에 그 부분의 범위를 이름 정의 기능을 통해 이 범위가 뭐다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름 정의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드래그만 했는데도 밑에 수익금이라고 직접 입력이 되었다. 자, 그리고 레인지, sum range까지 입력이 됐으면 괄호를 통해 닫자. sum if 함수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은 뭐가 나올까요? 1029가 나오겠죠?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If,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If 함수를 잘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를 통해서 개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개수. 자, 나누기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누기 기호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나누기 기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나누기 기호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함수 countIf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countIf가 들어오면 되겠죠? 앞에 등호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함수가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함수 식이 지금 나누기 여기까지 해서 가로를 여기까지 가로를 이용해서 끝났는데 저희는 나누기 기호를 입력해서 함수를 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수의 여기 count if 안에 if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count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과 범위를 통해서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조건 들어가고 레인지라고 해서 범위 들어가고 해서 조건에 맞는 범위에 대해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들어오면 되겠죠? 자, 범위는 어디입니까? 범위는 어디예요? 네,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을 찾는 셀. 그러니까 HR 5행부터 HR 12, HR 12행까지가 되겠네요. 자, 범위가 왜 서비스 시작 부분에 이 열들이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건데 어디에서 어느 영역에서 구할 거냐? 어느 범위에서 구할 거냐? 서비스 시작 범위에서 구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2010년 이후에 시작된 서비스된 게임을 구할 거니까 2010년 이후는 서비스 시작열에서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 읽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은 뭐가 들어가나요? 크리터리아라고 해서 조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2010년 1월 1일보다 큰 2010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기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수식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서비스 시작을 2010년 1월 1일보다 커야지 그 이후에 서비스된 게임들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다 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10년 이전의 게임들에 대해서 구하여라 그러면 작은 기호를 써야 되겠죠. 2010년 이후가 되면 1월 2일. 자, 2010년 1월 2일이라고 하면 1월 1일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래서 크다라는 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면,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 1월 1일이 있잖아요. 1월 1일. 근데 예시를 들어서 1월 2일이 된다라고 하면 1일보다 2일이 큰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다라는 기호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10년 1월 1일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009년 되겠네요. 2009년 뭐 12월 예를 들어서 12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009년이라는 이 앞에서, 연도 앞에서부터 벌써 작다라가 확인되죠? 2010년보다 작잖아요. 2010보다 2009가 작죠? 그래서 작다 기호가 들어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기호가 왜 크다 작다가 연도 앞에서 이렇게 붙었을 때 이 기호를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나누기 기호를 통해서 여기 앞에 부분은 합계, 여기 뒤에 부분은 개수예요. 자, 합계를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29 나누기 4가 되겠네요. 자, 값은 얼마가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자, 값이 얼마가 떨어집니까? 257.25라고 이 평균 수익금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이 셀 안에다 이 영역에 들어있는 등호로 직접 입력한
이 셀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등호를 입력해서 직접 구할 수 있다. 저희가 익혀야 되는 방법은 무엇이다? 등호로 입력하는지 함수 마법사를 입력하는지 그것보다 저희가 배운 이 함수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함수를 함수에 대해서 쓸 준비만 해도 이렇게 등호 가로 안에 레인지, 크리테리아, 썸 레인지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썸 if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강의마다 한두 개씩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 번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직접 등호를 입력하는 방법,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직접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함수식을 저희가 직접 구한 이 식을 여기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2열 14행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 치면 같은 값이 구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살짝 반복한 다음 dsum과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공부해 볼게요. 함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함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sum, length, int, if, max, min, median, 그 다음에 오늘 배운 sum if, count if 함수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S에서 작업하신 내용 저장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